안녕하세요, 세무사님. 아, 반갑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처음에 뭐 할 거죠?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, 도대체 어떤 걸 준수해야 되는 거냐. 그리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불합격자 면접 보고 불합격자한테도 연락 꼭 해줘야 된다. 예전에는 불합격자한테 연락 안 해줬잖아요. 미안했어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합격자한테만 연락을 했었잖아요. 근데 불합격자에게도 연락을 해줘라, 반드시. 그게 법으로 그렇게 네, 있어요? 법으로 들어와 있어요. 그런 게 공정한 채용 질서에 들어가. 네네네. 그렇구나.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구나. 있어요. 네, 법률이 따로 있어요. 어떤 그 거예요? 핵심적인 내용을 5가지 말씀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채용 강요 등의 금지입니다. 채용을 뭐 강요하거나 청탁하거나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고,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물품, 향응, 재산상의 어떠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. 현금을 준다든지. 왜냐면은 큰 공사나 들어가기 힘든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. 네네. 뭐 정치인이 뭐 개입을 한다든지 취업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. 언론을 통해서. 예전에 그런 게 많았지 요즘에는 거의 없지 않아요? 요즘도 있었죠. 그래서 점점 이제 바뀌는 거예요. 부모님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넣지 않는다든지, 학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아예 넣지 않는다든지,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. 옛날부터 학연, 지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같은 학교다, 같은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은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하는 게 많았죠.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강요는 요즘 많이 없죠. 이렇게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겠죠. 점점 이제 공정하고 기준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리고 감시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웬만하면 금방 공유가 돼버리니까.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네. 거짓 채용 광고의 금지입니다. 채용 광고에서 이제 공고를 채용 광고한 것과 실제 채용 내용이 다른 거예요. 그런 경우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채용 광고 내용에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고, 그 내용에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안 좋은 내용을 막 변경하고. 말이 바뀌는 네, 정규직 채용으로 보고 갔는데 가니까 기간제 채용이었다. 뭐 이런 식의. 그리고 구직자의 직접 재산권을 뭐 구인자 귀속으로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. 금지되어 있어요. 이런 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? 네, 이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규정은 위반했을 때 징역 5년 이하예요. 네, 징역 5년. 네, 또는 벌금이 2천만 원 이하. 그리고 세 번째,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못 붙이게 하잖아요. 뭐 신체적인 조건 같은 거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. 키, 몸무게. 키, 몸무게, 그 외모 막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, 그리고 출신 지역, 뭐 가족 관계, 혼인 여부. 아, 예전에는 이거 기혼, 미혼 많이 체크했던 네, 거 체크했죠. 같죠? 그리고 재산도 안 돼요. 제가 어떤 언론사에서는 네. 예전에,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. 이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 따라서 안 될 텐데, 예전에는 그 언론사를 들어가려면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까지 써야 된다.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호구조사 다 하셨던 것 같아요. 윗분들이. 그분들 다 물어보시는 게 아빠 뭐 하시고 엄마 뭐 하시고, 니네 아빠 뭐 하니? 너 형제가 어떻게 되고 형제는 뭐 하고, 집은 어디 살고, 뭐 그 형제의 직업까지 다 물어보셨어요. 아, 그런 걸 다 물어봤구나. 네, 그래서 그런 감사원 공무원이 있다? 그럼 되게 막 이런 식으로. 연줄의 문화가 그때. 네. 그렇구나. 장난 아니었죠. 면접 보러 가가지고나 채용 지원할 때 이런 거 절대 물어보셔는 안 되고, 그런 개인정보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채용 심사 비용 부담 금지입니다. 구인자한테 채용 심사 목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. 그 비용들 부담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어요? 채용할 때 건강검진 떼오라 그러잖아요. 아, 건강검진 받아라. 네. 그 채용할 때는 의뢰 건강검진서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. 그런 적 없어요? 건강검진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. 공무원은 더 하죠. 재산도 써냈던 거. 왜냐면 공무원은 지금도 이 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. 그러고 보니까 저는 공무원 임용될 때 네. 당연히 재산 썼고 네, 건강검진 받아왔고 부모님 직업 재산 다 썼던 것 같아요. 공무원은 이 법에 적용이 아니라서. 그렇구나. 왜냐면 신분조회 같은 거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. 공무원들은. 그렇죠. 공무원. 네, 경우에 따라서. 그래서 아마 이 법에는
회사에는 적용이 안 되실 지금 거예요. 말씀하신 건 다 사기업, 일반 기업체 말씀하시는 일반 기업, 공공기관, 공공기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. 공기업, 그렇구나. 지방 공무원, 공무원 다 안 되고요. 네, 국가 공무원 다 안 되시고.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업종이면은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. 우리가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럼 채용에 우리가 그런 사람 확인하겠다는 회사의 니즈잖아요. 회사의 요구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. 구인자가.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비용을 부담해서 네, 어디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오세요. 네, 이렇게 회사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네네. 거예요. 그런데 회사가 이게 비용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채용을 정말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유료 건강검진 결과서 말고 무료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.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라는 거를 출력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해서 받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. 채용 서류의 반환인데요.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은 구인자는 반환을 해야 되고요. 그래요? 반환하지 않으면은 채용 서류는 파기해야 해요. 채용할 때부터 노무사님 지원 서류는 꼭 폐기됩니다.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은 근데 무조건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. 무조건 파기합니다는 안 되고. 그럼 파기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도 구직자가 나는 돌려달라 돌려줘야 되나요? 반환 의무를 명시해야 돼요. 채용 공고에 네.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명시를 해야 반환 돼요. 요구할 수 있다. 이거를 명시해야 돼요. 개인정보라서 그런 거. 그렇죠. 근로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니까. 개인정보고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럴 수 있죠.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. 30인 미만은 적용이 안 돼요. 오늘 말씀드린 네, 5가지 네. 공정한 채용 질서 룰 5가지는 30인 이상부터 네. 조그만 소기업까지 이런 거 다 하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. 그렇죠. 인력이 부족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법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10인, 20인, 5인 막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죠. 그렇죠. 네. 기업 하시는 분들, 사람을 채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노무사님의 공정한 채용 질서 꿀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